더 뉴 K9 2세대 모델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 뉴 K9 2세대 3.8 AWD 차량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무사고 기준 10만 킬로 미만대의 차를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18대 정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를 보면 4140부터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4140에 63,000km 이 차량부터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3,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는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K9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옵션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등급이 베스트 셀렉션 1 차량이라도 옵션 자체가 상당히 풍부한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리고 운전석 쪽으로 보면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도 다 기본 사양이며 핸들 쪽에 보면 차량 간격 유지 센서와 차선 이탈 방지, 후추방 센서,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9 같은 경우도 추가 옵션을 또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 그리고 시트 쪽에 나파 가죽과 뒷좌석 쪽으로 전동 시트와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는지 이런 추가 사항도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서라운드 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차량이고요. 연식으로 봤을 때는 주행거리가 사실상 1년에 2만 킬로를 계산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많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격은 좀 저렴해도 주행거리가 연식 대비했을 때 좀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을 구매하실 거면 1년에 주행거리를 2만 킬로를 못 타시는 분들, 주행거리를 짧게 타시는 분들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차량을 또 볼 건데요. 다음 차량 같은 경우는 색상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은 색상이기 때문에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나중에 판매하실 때도 값어치가 상당히 좋지 않아 이런 차는 좀 패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은 4,299만원에 21,000km 22년도 7월 모델인데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위의 차량과 비교하면 주행거리에서는 가격 대비했을 때 지금 4,299만원 이 차량이 내용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사고 여부를 봤을 때 펜다와 문짝 두 개가 교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도 사고 부분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게 나온 차량인 것 같습니다. 보통 연식이 좀 어느 정도 지난 차량 같은 경우는 외형상의 교체 같은 경우가 큰 지장을 주지는 않는데요. 이런 단순 교체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사고 때문에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4,390에 43,000km, 또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는 2만 km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250 정도 벌어지는 이유는 주행거리가 1년에 2만 km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주행거리에서 시세적으로는 250 정도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좀 많은 걸 좀 싫다고 하시면 이런 차 같은 경우는 1년에 주행거리가 적정하기 때문에 위의 차량보다는 이 차량도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 차량의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3,000km에 렌트력 있고 사후 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 자체는 위에 보셨던 차량과 옵션은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들어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 위에 차량과 마찬가지로 옵션은 동일한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22년도 2월 모델에 43,000km,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나쁘지 않고요. 가격도 저렴한 금액대에 사고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격만 괜찮으시면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4,450에 5만 km.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원래 휘발유 모델에서 LPG 겸용으로 해서 좀 변경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런 차는 좀 추천해드리긴 좀 어려운데 또 LPG 겸용 이런 차를 또 찾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만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5만 킬로에 렌트력 있고 사후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위에 보셨던 차량과 등급은 같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PG를 다셨다는 점, 이런 부분 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썬루프가 들어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를 추가적으로 옵션을 넣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원래 휘발유 모델에서 LPG를 또 탑재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LPG 겸용을 찾는 분들, 그런 분들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을 또 계속 보실 건데요. 다음 차량은 4,499만원에 22,000km.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긴 합니다. 또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금액 차이를 놓고 보면 110만원 뿐이 차이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사고 여부를 봤을 때 지금 휀다 쪽에 교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거리가 짧은 편이라도 가격대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못한 것 같습니다. 이 휀다 하나 같은 경우는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연식 짧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 교체도 싫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개인 취향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건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점검자 특이사항에 보험 이력 2번에 320 정도, 큰 이력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마찬가지로 옵션은 동일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 동일한 옵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부가 검정 시트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휀다 하나를 교체한 건 아쉽긴 하지만 위에 보셨던 휀다의 문짝 2개,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아서 가격 대비했을 때 잘 비교해 보시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들을 또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4,530에 15,000km, 21년도 7월 모델인데요.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옵션 동일하고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문짝 하나가 교체가 있기 때문에 연식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을 올려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볼 바에는 차라리 위의 차량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4,790에 42,000km, 21년 8월 모델인데요. 흰색 모델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식이 21년 모델이라도 신차 금액 차이가 위의 차량보다 훨씬 비싼 차량이라 이 차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량 내용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42,000km에 렌트력 없고 사후 교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추가 옵션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히 사양 조회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능 기록부에 차대번호를 복사를 해서 기아 오토큐에 차량 조회를 하면 이 차량의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베스트 셀렉션 1으로 뽑긴 했지만 프리미엄, 빌트인 캠과 슈퍼비전 클러스터, 전자 제어 서스펜션과 렉시콘 사운드,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IP 컬렉션까지 해서 신차 출고 금액이 7,800만원에 나온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이 12.3인치 클러스터 전자 계기판이 들어가고요. 시트도 나파 가죽이 들어가며 뒷좌석을 보면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VIP 시트,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해서 옵션이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라든지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까지 해서 옵션 자체가 거의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등급은 베스트 셀렉션 1이지만 등급만 베스트 셀렉션 1이지 옵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스터즈나 베스트 셀렉션 2보다는 옵션이 더 많이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도 상당히 짧은 편이고요. 신차 금액과 차이도 3,010만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더 뉴 K9 2세대 모델 중에서는 이 차량이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들을 또 계속 볼 건데요. 다음 차량은 주행거리가 많고 색상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 차를 구매할 바에는 위의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4,890에 33,000km, 22년도 1월 모델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차라리 이 차를 구매할 바에는 위의 차량이 추가 옵션이 너무 잘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구매할 바에는 차라리 위의 차량으로 구매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LPG 겸용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또 패스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4,990에 24,000km, 21년도 6월 모델인데요. 마스터즈 등급. 마스터즈 등급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베스트 셀렉션 2와 같은 등급이며 베스트 셀렉션 1보다는 높은 등급이라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 차량 내용 한번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내용 봐드리면 24,000km에 렌트력 없고 사고 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누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한번 봐드릴 건데요. 마스터즈 같은 경우는 계기판이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서라운드 뷰와 후추방 카메라도 다 기본 사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은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지, 이런 추가 옵션은 확인하시고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상당히 짧고요. 위에 흰색과 비교했을 때는 나파 가죽이라든지 뒷좌석 듀얼 모니터, 뒷좌석 전동 시트, 이런 추가 옵션 사항들이 좀 빠져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검정색 매물에 옵션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미만대에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음 차량은 5250에 11,000km, 23년도 모델인데요. 연식은 좋긴 하지만 등급이 떨어지며 옵션 자체가 좀 빠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천만 원이 넘으면 차라리 밑에 차량으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5290에 25,000km, 21년도 12월 모델인데요. 마스터즈 등급이기 때문에 내용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 여부는 없기 때문에 사고 여부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실내는 검정색으로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나파 가죽은 추가적으로 없는 차량인 것 같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뒷좌석을 보면 듀얼 모니터와 뒷좌석 전동 시트가 추가적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을 위의 차량과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옵션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올라오긴 하지만 뒷좌석 듀얼 모니터라든지 뒷좌석 전동 시트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과 추가 옵션 확인하시고 잘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5300에 5000km짜리인데요. 베스트 셀렉션 1으로 추가 옵션이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라리 5300에 이 차량보다는 위에 보셨던 신차가 7800에 위에 흰색 모델로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5459만원과 5550 두 대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연식은 21년 7월 모델과 22년 2월 모델. 근데 위에 차량과 밑에 차량은 옵션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차이가 연식 차이와 실내 시트 색상이 차이가 있다는 점, 이 두 가지만 잘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5,459만원에 위에 차량부터 봐드리면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는 무사고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차 같은 경우는 실내가 색상이 회색 계열로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옵션 확인해 보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나파 가죽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에 전동 시트도 추가적으로 옵션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 잘 참고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썬루프와 뒷좌석 듀얼 모니터는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래도 듀얼 모니터보다는 저는 나파 가죽이 더 옵션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을 마지막으로 봐드리면 5550에 42,000km, 22년도 2월 모델인데요. 큰 금액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실내 색상이라든지 이런 거 잘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은 검정색 모델이고요. 사고 여부는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 색상이 검정색으로 되었다는 점, 이런 부분을 위의 차량과 잘 비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추가 옵션 봐드리면 듀얼 모니터는 빠진 것 같고요. 나파 가죽과 뒷좌석 전동 시트, 이런 추가 옵션을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옵션들은 위의 차량과 다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리면 위의 차량과 비교했을 때 연식은 좀 더 좋은 차량이고요. 실내 색상을 검정색과 회색 계열 두 가지 색상 중에 마음에 드신 쪽으로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뉴 K9 2세대 3.8 AWD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들은 저희 차플랜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 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고 이력부터 보험 이력조회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